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이제 이 파일이 한 6년, 7년 전에 그 학생들하고 같이 쓴 것 같은데요. 이제 학생들이 뭐 오해를 생각하고 공부에 대한 오해, 그 해결책도 생각해 본 겁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백이면 모두 같은 실력인 줄 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가봐라. 올백이 몇 점 나오나. 뭐 그런 얘기죠. 올백인 학생들을 14명을 가지고 방학 동안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5점, 98점에서 100점 사이 아이들을 14명을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2달 동안 열심히 트레이닝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72점에서 96점까지가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 그러니까 올백이라고 다 같은 점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 느끼기 전에 미리 그 아이의 객관적인 실력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특별하게 중학교 실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선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떠나서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한 주 정도 공부를 시키고 중학교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시험을 보면 결과치가 나옵니다. 엄밀하게. 자, 일주일에 책 서너 권 읽으면 많이 읽은 줄 안다. 그쵸? 근데 이제 도서관에 가봐라. 책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봐라. 자, 엄밀하게 700권에서 1년에 1500권 정도 사이를 읽어야 많이 읽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이면 평균 그죠? 2권에서 뭐 3권 정도 잡아야 되는데, 일주일이면 15권 정도, 15권에서 30권 일주일에. 한 달이면 4주 하니까 4, 5, 20에서 60권 정도, 50권에서 60권, 50권 이상을 읽어야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책의 권수죠. 50권. 중등 올라가서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를 줄 안다. 그냥 중등 올라가면 다 열심히 하자는 거죠. 중등학생은 뭐 공부할까요? 이제 고등학교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중등 자체를 더 땡겨서 공부하라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중등 올라가서 열심히 아니라 초등부터 초등 거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바탕, 능력, 이게 있는 다음에, 공부하는 능력이 있는 다음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엄마 계획 짜준 대로 하면 서울대 가는 줄 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엄마들도 있죠. 이렇게 계획을 잘 짜고, 스케줄을 짜고,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유명한 돼지 엄마가 안 만나봐서 못 느끼는데, 어떻든 진짜 강한 엄마, 계획 짜주고 뭐하고 카리스마 있게 하는 엄마 만나보면 그쵸, 어마어마하죠. 1등하면 서울대 갈 줄 안다. 그럼 계산해봐라. 초등 1등수가 몇 명인지 뭐 이런 거죠. 초등학생에서 초등 엄마 아니면 중고등까지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엄마, 뭐 2차이겠죠. 그래서 엄마들도 사실은 만약 그 입시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동아새벽에 한 5명 이상 모여서 입시 설명회나 뭐 강의를 요청하신다면 협의를 해가지고 뭐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렇게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수 계산해보면 그쵸, 쉽지 않죠. 엄마의 작품을 자신의 재능으로 안다. 이제 학생 이름이고요. 그 전에 가르쳤던 엄마의 작품을 자신의 재능이 아니죠. 엄마의 노력인데, 그죠? 수행평가도 엄마가 해줄 거야? 못 해주죠. 근데 초등학교 때는 좀 해주죠. 애들이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 도와주기도 하죠. 근데 점점 스스로 할 수 있는 도움으로 주셔야죠. 보통 중학교 되면 아이들이 이제 품을 떠난다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으신다고. 중등에 올라가면 초등 때 내 말 듣던 아이가 떠난다고. 중2병이란 말도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좀 늦게 되는 분들은 고등에서 아이가 저절로 품에 떠나게. 이제 언젠가는 아이가 스스로 서서 품에서 떠나죠. 그 떠나는 걸 미리 계획에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어머니들에게도 또 충격이 더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화책 보고 책 많이 읽었다고 한다. 학습 만화 종류가 많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학습 부분도 만화에서 만화만 보고 학습 추가로 나온 부분은 안 읽는다는 얘기도 강하게 있죠. 이런 얘기에서는.
이제 학습 만화에 추가로 되어 있는 것까지 반복해서 11번 다 보면 뭐 국사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사, 세계사 뭐 이런 것들, 한국 세계지리, 한국지리 뭐 이런 것부터 그쵸. 과학도 그쵸. 그 유명한 Y라는 책이 히트한 이유가 이렇게 학습과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만화 계열의 책. 나라 이름 많이 외우면 지리 잘하는 줄 안다. 그 지리 시험 봤을 때 이제 해야 될 요건들이 여러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두주자로 뭔가 특별한 걸 외우고 뭐 아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간단한 선행을 했었다고 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 당시에 들어가서 새롭게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중등 영수를 하루쯤 안 해도 되는 줄 안다. 그쵸? 영수를 하루쯤 안 하면 3일이 손해봅니다. 3일. 하루 안 하면 3일 손해본다. 3일 동안 해야 그 하루 안 한 전날의 수준까지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일. 그러니까 하루를 쉬게 되면 3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이게 복구가 된다는 거죠. 저 고등학교 학생들 연습장에 보면 뭐 90%가 수학합니다. 90%가 수학합니다. 평균이 높으면 공부 잘하는 줄 안다. 평균이 높은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당락이 수학이 결정한다는 거죠. 수학이나 뭐 영어처럼. 왜 그러냐면 기타 과목이 엄청나게 돼도 시험이 언수회탐이라고 하죠. 언어, 국어, 수학, 언어가 아닌 이제 국어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제 통합 과학, 통합 사회도 생기고 기타 탐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평가 뭐 논란이 지금 많은데 어쨌든 시간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거 수학은 3년, 그렇죠? 영어는 1년, 단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수학은 3년, 국어는 단어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 뭐 탐구는 3개월도 가능하죠.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3년이고 나머지는 다 월입니다. 월. 이것도 1년이네요. 이것도 3월.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일정 수준까지. 대입의 결정적인 변수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중시하면 수학에 걸려 있습니다. 총정리 한 권이면 공부 다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총정리가 나오죠. 이렇게 총정리 전 과목 나와 있는. 그죠? 전 과목 풀 수 있는. 이 총정리의 두께가 이게 고등학교의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한 과목. 뭐 고등학교는 뭐 중학교는 한 과목 이렇게 전 과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총정리 한 권 플러스 수학 이렇게 생각해야죠. 중학교는 그럼 중학교는 엄밀하게 2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2권. 2권이라면 고등학교는 이거의 그 한 5배 그러면. 고등학교는 한 7과목이나 8과목 보거든요. 그럼 8과목으로 친다면, 이건 2과목이면 8과목이니까 4배.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당장 해야 되는 게 4배. 그러니까 속도가 4배. 근데 이제 수학 때문에 중학교 수학에 양하고 고등학교 수학에 양은 엄밀하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니까, 수학이 여기서 한 3배. 4배. 1등급 맞으려면 6배. 그러면 엄밀하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서 10배 잡으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중등 상위권의 학습량은 그죠? 만점을 받기 위해서 내신의 경쟁을 해서 고등처럼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고등처럼 치열하기 때문에 10배라고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자,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 풀릴 줄 알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면도 있는데, 그죠? 공부를 안 하면 쌓이는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게 큽니다. 이제 게임 체력이 있고 공부 체력이 있는데 공부 체력을 다 사용해버리면 게임에다가 써버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운동하면 피곤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운동하면 솟는 힘, 노는 것은 사용하는 소모하는 힘,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12시 전에는 잠자야 하는 줄 안다. 중학생들이죠. 그럼 보통 이제 고등학교 특수반이 수업 자체가 12시에 끝나는 경우지, 야자를 하면.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숙제하고 그러다 보면 2시. 그죠? 뭐, 때로는 3시. 그 다음에, 6시나 7시에 일어납니다, 7시. 아무리 늦어도 6시냐. 뭐, 6시에 일어나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게 되죠.
이게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숙제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잘하면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 산다는 거, 청소년들 입장에서 친구부터 생활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공부 자체가 직업이니까 이제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도 또 더 잘하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인데 이 공부 하나 하기도 바쁜 학생들 있어요. 인정하고 이해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고등학교. 공부가 늦은 줄 안다. 아무래도 늦지 않죠. 재수성이 뭐라는 줄 아냐? 내가 고3이면 지금 2개월만 있으면 뭐 이렇게. 재수성도 뭐 비슷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하고 똑같이 고3을 한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맞는데, 커피 마시면 잠 깼다고 생각한다. 뭐 아니죠. 이게 이 잠을 깬다, 생각이 깬다는 것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각성제가 누적이 되면 이게 피로도 또 같이 누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력보다 시험 난이도를 먼저 생각한다. 그쵸? 그리고 결국 점수 분포는 이렇게 점수 분포를 해서, 그쵸? 여기 어디에 속하느냐는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난이도랑 이런 난이도가 되었을 때, 이 표준 점수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결국, 시험 난이도는 최상층이 생각하는 것이고, 최상층. 자기 상대적인 위치는 같지만, 점수의 차이는 되게 많이 나죠. 이 시험 난이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자, 하위권. 자, 이게 누적 기록을 해야죠.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계획 해봐야 실행도 못하고, 공부를 해봤어야 뭐 능력을 알죠. 그럼 이 능력을 누적 기록부에다 기록하고, 이거를 개선해 가야 됩니다. 개선. 조금씩. 공부는 못해도 다른 거 하면 먹고 살 줄 안다. 그때, 공부 못하는 애 중에 공부 못하는 애랑 공부 잘하는 애 중에 동합하고 싶은 애가 공부 잘하는 애도 다 많아. 공부애가 공부 잘하는 애도 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의미가 뭐 공부에 재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성실성으로 친다면, 그죠? 일정 부분 좀 95점, 90점부터 100점 사이는 재능부터 뭐 여러 가지 독한 지독한 마음부터 의지부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쵸? 100점, 뭐 95점, 80점, 그럼 80점, 70점, 60점 잡읍시다. 70점, 60점. 성실하지 않은 건데, 성실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거겠죠. 이것도 재능이 많이 차이 나는데, 운동처럼 공부도 재능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70점, 60점까지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못한다 잘한다의 기준 60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엄마는 잔소리꾼인 줄 안다. 근데 엄마가 공부해 했는데 설득을 못하면 잔소리꾼이고, 엄마가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설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잔소리꾼으로 만드는지 이 논리적인 설득가로 만드는지는 학생이 자고하죠. 학생의 매니저는 엄마죠. 영어 단어 안 외우고 왜 영어가 어렵다고 한다. 단자죠. 단어. 무슨 뜻이야? 단어를 알게 되면 거의 그러니까 어떤 영어 선생님은 극단적으로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영어 단어만 다 외우면 영어 어법 내가 이틀 만에 다 정리하고 시험 보는 거 하루 정도 해주고 해서 마무리 줘주겠다고 3일만 달라고. 3일. 영어 단어만 외우면 3일만 달라고. 그럼 문제없게 1등급 마음 들어준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집은 풀고 엄마가 채점하면 공부 다 한 줄 안다. 그러면 이게 채점도 사실은 이제 학생이 해야죠. 그래야 자기가 이 문제 푸는 거는 공부의 준비고, 공부의 준비입니다. 공부의 준비. 공부 준비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가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채점을 하면서 자기 약점을 찾고 그 약점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점은 꼭 학생이 해야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모르는 걸 찾는 과정이 실력이 올라가니까 채점지, 해설지는 꼭 학생이 봐야죠. 문제집 다 보고 적어도 엄마나 선생님 모를 줄 안다. 그렇죠? 모르게 흔적을 만들 정도면 그럼 공부를 해버리죠. 공부에 흔적이 있죠. 수영평가 그까짓 거 알았지만 실점이 1점 차, 2점 차가 나중에 누적돼가지고 등급이 갈려버리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져 버리죠.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자, 중위권. 평일하고 주말하고 같은 하루인 줄 안다. 평일은 이렇게 하면 3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늘려도 6시간. 근데 주말은 보통 최대한 느리면 18시간, 6, 3, 18, 3배입니다. 이건 이제 새벽까지 자서, 이건 잠을 못 자고.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뭐 3시간입니다, 평일날. 그러면 5일을 하면 15시간이거든요. 평일 내내, 월, 화, 수, 목, 금, 3시간씩 곱하기 5시간. 근데 이거는 주말에는 이게 15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알베스로. 15시간. 그래서 3일이 있습니다. 4일이 있죠. 수업시간, 평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4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은 주말에 공부를 합니다. 이 상위권 주말에 공부하는 시간을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 학생의 등급 같은 걸 계산할 수가 있죠. 학교에서 안 해도 학원에서 다 하면 되는 줄 안다. 근데 실제적으로 뭐 이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많이 차이 나는 건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고,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건 이게 학교 시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학교 시간. 학교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는가. 상위권 학생도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보내겠죠. 고등학교 가면 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과, 문과, 학과, 그 다음에 대학, 그죠. 진로 자체가 이제, 점수에 따라서 이제 너무나 표준화되고 정형화돼서 점수에 따라서 학과를 구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프죠. 사회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실수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한다. 근데 실수랑 실력이랑, 그죠? 실수, 실력. 실수, 실력. 그쵸? 이게, 이 상위권에서는 실수 싸움이 없어야 초상위권 경쟁에 들어갑니다. 실수가 제로입니다, 실수 제로. 실수가 됐다는 것은, 실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제 상위권에 접어들 준비가 됐다는 것인데, 실수 안에서, 이게 이 실수 하나를 하면 엄청나게 이게 차이가, 이 부분, 실수를 잡은 부분하고 안 부분이니까 초상위권을 가르죠. 초상위권. 여기는 그냥 상위권, 일반적인.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이제 초상위권이 됐다는 게 이제 범접할 수 있는 실력자. 이제 공신의 반열에 도달했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공신의 반열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누구나 공신이 될 수 있는데, 실력을 다 잡았다. 내가 모르는 건 틀려도 아는 거는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실수를 안 한다. 그러면 저는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신. 자, 과학생물, 지학은 암기만, 이게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인데, 암기 과목은 국영수고요. 국영수.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국영수는 국영수.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근데, 과학하고 사회는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국어, 수학, 그러니까 과학, 사회가, 이게 과학 과목은 처음에 이해 과목이라는 거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하위. 이게 이제 70점, 암기하면 80점, 이해하면 90점, 또 암기하면 95점, 또 이해하면 100점. 출발 자체가 과학하고 탐구는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가 암기 과목이 아니죠. 이해라는 거죠. 학습 방법으로 치면 둘 다. 예체능은 안 해도 된다. 평균이라도 올려야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예체능이나 이런 걸 안 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자습입니다. 자습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습은 복습, 자기 복습, 자기 예습. 근데
이 자기 주도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결정하고 학하고 습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습해야 되는지. 눈으로 보는 것은 공부 입출한다.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심화 공부를 하면 쓰고 정리하고 보고 확인해야 되니까. 30분 문제를 눈으로, 수학 30번 문제를 눈으로 암산으로 풀 수 있으면 뭐 눈으로 보십시오. 그 정도면 제가 논평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죠. 근데 어쨌든 써야 된다는 거죠. 학교 수업보다 학원 수업이, 이제 학교 수업이 기반이 돼서 이제 학원 수업을 하죠. 뭐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학생이 판단하는 거고. 심화 공부는 언제 할래? 시간 확보는. 이게 이제 상위권의 화두죠. 대학 가서는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이제 취업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네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러면 취업 끝나면 공부 안 하는 줄 아세요? 자, 교과 공부하고, 학생 공부하고, 뭐, 학원 선생도 그래요. 교과 공부하고, 학생의 스타일, 성질, 성향, 교육부 공부하고, 학부모 공부하고, 학부모 스타일 공부, 학생 키우는 방법이 이러니까 이걸 보줘야겠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나는 어떤 선생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평양부터 해서 나도 공부하고, 공부에 끝이 없습니다. 자, 교과서는 너무 쉽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교과서는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저등급에서 참 제가 좋아합니다. 교과서 읽고, 교과서로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집, 여러 개 다양한 프린트, 요점 정리, 다양한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교과서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과서에 있는 문구, 문장, 이거를 기준으로 출제를 하니까, 최종 마무리는 교과서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교육 시스템의 탓으로 돌린다. 그럼 시스템 안에서도 다 가죠. 인규, 학교를 낮춰가면 1등할 줄 안다. 이제 그 어디든 그런 애들 경쟁하죠. 그래서, 이렇게 개미도 여기 80%는 일하는데 20%는 논대요. 이 노는 개미들 이렇게 놓으면 또 80% 일하고 20% 논대요. 이 노는 개미들을 또 이렇게 모아놓으면 또 80%는 일하고.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 환경 안에서. 국어 공부 안 하고 책만 읽으면 점수. 아니면 기본, 하나 틀려도 2등 되죠. 국어가. 그러니까, 기본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그죠? 국어 자체가 제가 그랬잖아요. 국영수는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라고. 기본적인 암기가 있고, 기본적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한 걸 요약해서 암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해를 또 더 깊이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암기가 출발점입니다. 선행하면 내용 마스터. 선행학습을 하면, 뭐, 일정 부분 해서, 아주 심화를 해서 완전히 뛰는 애도 아이도 있지만, 보통 선행을 한 번 해서는 선행했다고 소용없죠.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에 선행을 할 때 이걸 10번 왕복을 했을 때 일단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10번. 그러니까 10번 선행을 하면 뭐 인정을 하겠지만 뭐 한두 번 하면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요 과정. 그렇죠? 뭐 한 5번이면 5번을 미리 했으니까 나머지 5번만 안에 하니까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 단축, 시간의 효율성. 뭐 예습, 선행을 그냥 예습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예습이다. 자, 보시면 시험 기간이 정해진 줄 안다. 시험 기간 최상위는 어려운 30분 문제를 항상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성적이 낮을수록 시험 공부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일수록 시험 끝나면 바로 시험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험 기간을. 특목고 가면 모두 서울대 간다. 특목고는 뭐 진학률 이런 거 봤을 때 서울대를 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뭐 이렇게 인서울 이렇게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성공률이 높죠. 인서울 하시는 훨씬 왜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에서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한 번 외우면 오래가는 학생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반복해야죠.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나도 내 부모처럼 내 자식 교육비 될 능력이 되면 좋겠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사는 건 점점. 그래서 이거 좀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슬프고 내 자식이 똑같은 노력을 해서 똑같은 노력에서 또 이렇게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이제 저희 부모들은 저희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경제 성장기에. 이렇게 떨어지면 힘들죠. 이게 떨어지면 이제 장난이 아닐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 보면. 최상위. 선생님보다 학원쌤이 실력이 늘 줄 안다. 뭐 이렇게. 기본적인 출발점에서 교사들, 학교 교사들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러면 훨씬, 모르겠지만 우수합니다. 평균적으로 훨씬 우수합니다. 평균적으로.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대를 졸업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사대를 졸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면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우수하죠. 그래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학원생보다 선생님이 저는 우수하다고 봅니다. 학교 선생님이, 공교 선생님들이 우수합니다. 다만 이 학교 선생님들은 30명을 감독을 해야 되고 학원 선생님은 1대1로 수업을 해버리면, 그쵸? 학생에게 조금 더 잘해줄 수도 있겠죠. 학원 선생님이 맞춰서 해주면, 이게 과외 쌤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제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친다고 착시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학교에서 10년을 하는 것보다 사교육으로 10년을 버티는 것에 강도를 쳤을 때, 교사들도 굉장히 수업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하지만 이 스트레스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차 이상 지냈을 때는 이 교사만큼 따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학교 선생님만큼의 수준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20년이 살아남았다고 쳤을 때 이 경쟁에서 자율경제, 뭐 어떻게 보면 야생의 정글에서 이 사교육 선생은 이 공교육에서 20년을 지난 사람보다는, 여기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분 많죠. 많지만 일반적인 평균적으로는 20년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너 선생님 1대1 수업 해봤니? 선생님과 진짜 학교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해보면 놀라죠. 젊은 선생님들 막 엄청나게 신이론으로 무장하면서 단련하고 열이 있고, 재수하면 성적 오르는 줄 안다. 재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10명이 재수를 하면 1명은 오르고 3명은 그대로고 이제 6명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수, 3수, 4수, 5수, 6수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학원이랑 하나 다 다녀봤는데, 제가 5년, 실외수로 5년간 재수를 하면서 본 결과는, 지금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재수한 지 하도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게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학원 돌아가는 시스템 이런 걸 봐도 1명은 오르고 3명은 그대로고 6명은 떨어집니다. 자, 공부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인생의 전부는 공부가 아니고, 근데 학생의 거의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적에 따라 대우, 희망, 조건 뭐 이런 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학생의 거의 모든 것, 직업이죠, 직업.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식당 하는 분이 음식이 맛없는 거랑, 나 식당 안 해, 뭐 할 수도 있지만,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거랑, 그 음식도 연구를 해야 되고 서비스도 연구를 해야 되고 학생도 공부를 해야죠. 아니면 뭐 학생이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나 돈 벌러 가기 싫어, 직장 가기 싫어 하면 좀 너무하나요? 어쨌든 학생은 직업이 공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부에 따라서 차별대우나 학생의 희망이나 아니면 생활이나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요. 이제 이런 공부가 학과 공부만은 아니라는 거죠. 학과 내신난 공부를 하고 뭐 쉬는 것도 아니라 비교과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사회생활이나 삶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많이 되죠. 하나 말씀드리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서
이 학생들이 상위권만 더 비교과 굉장히 열심히 뜨고 스펙 쌓는데 이 중위권은 스펙 비교과를 쌓으면 갈 데가 더 많아집니다. 하위권은 하물며 진짜로 여러 가지가 됩니다. 스펙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면 내신이 떨어져도 동일 하위권 대학에서 엄청나게 자기가 유리하게 좋은 학과를 중위권 성적에 육박하는 학과를 골라갈 수 있고 중위권도 스펙을 조금 따면 굉장히 다양한 자기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성적 안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 입시를 해보니까 이게 학종이 이렇게 아이들이 성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량 분포가 학종이 가장 파워를 발휘하는 데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차라리 이 밑에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 하위권이 비교과를 따게 되면 비교과 스펙을 만들게 되면 엄청난 다양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 스펙을 딴 애가 특수한 전문대를 가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선택의 가치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때문에 다양한 입시도가 가능한데 상위권만 스펙을 하죠. 근데 이 스펙을 하는 다 똑같이 합니다. 상위권은 스펙을 해도 여기를 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서 더 중요한 건 내신이고 그 다음에 스펙이고 이게 7대3입니다. 중요성이. 하여튼 이 3이라는 스펙을 하더라도 이 중위권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중위권은 내신 최대한 따고 스펙을 2, 3만 하면 갈 데가 엄청 많고 이 학생이 이 스펙에 1만 돼도 갈 데가 너무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얘 중위권은 이 스펙이 2 정도만 돼도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학생부 전형에서 이 부분을 집중하지 말고 이 부분을 학생부 전형으로 활성화 시킨다면 아이들 굉장히 여기는 내신 경쟁 시켜버리고요. 스펙 말고 학생부 전형으로 여기서 요 아래에 있는 아이들한테 비교과를 활성화시키게 하게 하면 공부 외의 것을 더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학교 생활로 만들어 가는 데는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